반갑습니다. 제대로 박사 TV의 재승욱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부산 날씨도 지금 25도에서 26도까지, 막 서울, 경기도 쪽은 한 30도까지 뭐 올라가면서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무더위가 좀 시작되면 코로나도 좀 진정되고, 그다음에 백신을 좀 이렇게 많이 맞게 되면 아마 조만간 우리도 뭐 이스라엘이나 미국처럼 이제 좀 자유롭게 좀 다닐 수 있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제가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한번 들려줄까 합니다. 제가 요즘 뭐 강의를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강의를 많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우리 사회 초년생 분들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 그 부동산을 접했을 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접근하고 이제 들어올지, 누가 사라 해가지고 막 무턱대고 그냥 막 사고 그러는 건 아닌 건지, 아니면 첫 직장을 잡고 나서 뭐 자동차부터 사면서 부채를 가지고 인생을 시작하는 건 아닌 건지, 뭐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래서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제가 살아온 이런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리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하시는 이제 많은 분들과, 그 다음에 첫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우리 불인이 분들을 위한 조금 뭐 기감이나 뭐 기감까지는 아니지만은 조금이라도 좀 도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는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이렇게 형제가 두 명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또 할머니가 또 계셨고, 그래서 총 5식구가 저는 생활했습니다. 어릴 때 뭐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고, 그리고 뭐 아버지가 이제 뭐 약간 공무원 쪽도 일을 하시다가 또 다른 쪽에 또 회사를 또 그만두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그 어머님, 아버님이 맞벌이는 하셨지만 굉장히 좀 어려운 이런 시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막 뭐 남들 부모님이 막 없을 정도로 막 제가 막 노력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부유한 가정이라기보다는 좀 가난한 가정에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많이 어렸을 때는 주택에 이렇게 뭐 단칸방에서 이렇게 방 2개짜리로 해서 5식구가 살았던 기억도 나고, 그 다음에 항상 부모님들이 저녁에 주무실 때는 마스크를 쓰고 막 그 우리 이불, 두꺼운 이불 있죠, 막 그걸 막 덮고 이렇게 주무셨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주택에 사셨던 분들은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건데, 겨울 되면 이 바람이 우풍이라고 해가지고 바람이 솔솔 이래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마 휘파람 소리처럼 할 정도로 그 사이에, 그 창문과 그 사이 틈을 사이에 바람이 샥샥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연탄 보일러다 보니까 방바닥은 엄청나게 뜨겁고 공기는 차갑고 이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은 이 마스크를 쓰고 막 두꺼운 이불을 덮고 뭐 주무시는 이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도 제가 집에 있으면서 제일 싫었던 것이 겨울철에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게 제일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욕도 지금 아파트처럼 막 이렇게 잘 이 단열이나 이런 게 잘 돼가지고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부 창문이 막 그 다 바람 소리 들리고 우풍이 있고 이래가지고 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그 큰 고무, 우리 빨간 다라이에 물 떠가지고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이렇게 목욕하는데, 그 물이 이제 또 식기 시작하면 막 추워가지고 빨리 또 이 목욕을 막 했던 기억.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또 머리 감고 이렇게 하는 게, 뭐 샤워는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겨우 머리도 이제 감는데 너무 물이 뜨겁게 이렇게 또 해서 또 해야 되고, 아니면 또 뜨거운 물을 또 이렇게 할 시간이 없으면 또 찬물로 또 감고 가야 되고, 이런 그런 것들 기억이 새록새록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 소원이 겨울에, 한겨울에 속옷 차림, 좀 간편한 복장으로 좀 집안에서 생활하는 게 내 소원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소원을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 한참 겨울에도 뭐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이렇게 잠을 자고 뭐 생활할 수 있으니까 참 행복한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릴 때 제가 참 가지고 싶었던 게 자전거. 어머니가 자전거를 안 사줘가지고 우리 이모가 자전거를 갖다가 중고 자전거를 주워가지고 내뭐 가져가래 해가지고 그때 얼마나 잠을 못 자고 막 자전거를 갖다가 막 가져가려고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제가 또 어릴 때 저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보이스카우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보이스카우트 비용이 많이 든다고 보이스카우트를 한번 못 해본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이스카우트는 대운동장에 1박 2일로 텐트 치고 막 자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대문 밖에서 그 보이스카우트 했던 친구들이 거기 자는 것을 보면서 나도 저기 좀 한번 가입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참 아쉽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님 밑에서, 좀 가난한 부모님 밑에서 제가 자라다 보니까 저는 절대 자식들에게는 가난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우리 부모님과는 다르게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도중에 저는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학교를 옮기면서 제가 책을 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에 있다가 이제 경주 쪽으로 학교를 옮겼는데 어떤 꿈을 가지고 이제 그 학교를 옮기면서 그때 이제 제가 좀 정신을 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책도 좀 많이 읽고 이랬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문을 보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약 한 20년 가까이 계속 신문을 보고 있고 책도 계속 놓지 않고 읽고 있습니다. 그때 저한테 가장 인상적인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책이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입니다. 이 책은 지금 뭐 여러 시리즈로 나와 있고 뭐 특별판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아마 처음 나왔던 그 뭐 1권 2권인가 하여튼 뭐 이런 2권의 책으로 막 되어 있는 건 그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책을 제가 읽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냥 정석대로 살아가는 일반적인, 저는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처럼 그냥 돈을 벌어가지고 아껴가지고 안 쓰고 이래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그냥 생활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생활인 줄 알았는데 이 로버트 기요사키에서 나오는 부자 아빠는 투자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본소득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투자라는 개념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던 이런 내용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근데 가난한 아빠는 오로지 자기의 일, 자기의 그런 어떤 근로소득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저축만 가지고 생활을 했던 이런 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자가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그 투자라고 하는 개념을 각인시켜 주었던 책이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 책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윤택한 생활, 그리고 자녀에게 좀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는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자본소득, 즉 투자를 통해 가지고 자본소득을 이뤄야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통해서 자본소득을 얻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금융소득을 일으키는 뭐 펀드라든지 아니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저는 20대 때 펀드도 해보고 그 다음에 주식도 해보고 두 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20대 때 뭔가 돈을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하면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간편한 방법이 펀드 가입해서 펀드를 넣는 거고, 해외 펀드든 국내 펀드든 또는 주식을 통해서 친구들하고 그때 뭐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뭐 사라 해가지고 이런 뭐 주식도 사보고 또 작전주 같은 것도 한번 뭐 이야기 듣고 또 사고 이렇게 했는데 이 펀드하고 주식은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던 그런 투자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뭐 그걸 안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결론적으로 그
번째 그 투자는 시간이 지나서 저에게는 마이너스의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중에 제가 부동산 투자는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경매를 배우기 위해서 옛날 십몇 년 전에 제가 20대 후반 제가 이제 외국에 갔다 오고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범일동에 그때 그 경매 학원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거기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게 뭔가를 좀 알고 법을 알고 또 어떤 그 권리 이 분석이라든지 명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면 이 경매를 통해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싸게 부동산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경매를 통해 가지고 저는 한 2건 정도 낙찰도 받아보고 뭐 지금은 다 팔고 없지만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발을 담그게 되면서 이 부동산 투자의 길로 이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소액 부동산을 가지고 주로 투자도 하고 이렇게 생활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시험을 알게 되고, 공인중개사 시험 이왕 부동산 공부를 할 바야 자격증을 따놓는 게 나중에 제가 혹시 부동산 어떤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좋은 자격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서 공인중개사 시험도 치게 되었고, 운이 좋게 1년에 동차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공인중개사 공부한 민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법들이 너무 아까워 가지고, 그리고 제가 그때는 또 여행사를 했기 때문에 여행사가 또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여행업이 특히 동남아 쪽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 뭐 이런 쪽에 워낙 많은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갔기 때문에 여행사가 굉장히 잘 되었어요. 그래 하다가 이제 저녁 시간에는 제가 또 공인중개사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때 1년 동안 공부한 게 너무 아까워 가지고 또 여행업도 제가 당장 뭐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다시 그 다음에는 주택관리사 시험을 또 치게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도 또 운이 좋게 또 동차에 또 합격을 하게 되었고, 이 2가지 자격증을 제가 따고 나니까 인생에 있어서 좀 안전하다,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뭔가 노후가 조금 보장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인생에 좀 힘이 되었고, 뭔가 모르게 좀 자신감이 좀 붙었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참 호사다말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항상 나쁜 일이 따라온다고, 그 당시 한참 잘 되던 여행업이 메르스와 사스 같은 게 그때 터지면서 여행업이 일시로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처럼 완전히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거의 여행을 안 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여행업은 굉장히 힘들어졌고, 이 여행업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이렇게 또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부동산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저는 강의를 하는 수준이 아니고 강의를 매일 많은 곳에 강의를 들으러 가는, 좋은 강의가 있으면 저는 서울도 가고 막 다 가는 이런 강의를 많이 들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듣다 보니까 거기에 강사로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대학교 우리 박사 학위를 받으신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부동산 공부를 더 해서 석사를 입학을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해서 부산에서 가장 부동산 학과가 어디가 제일 좋냐 이래 따져보니까 부산에서는 동의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그때는 경영 대학원이라고 그 안에 재무부동산 학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부동산 학과에 들어갔고, 근데 거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박사 1호님이신 제 석사 박사 지도 교수님이신 강정규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정규 교수님이 워낙 부산에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인지도도 높고, 그 다음에 뭐 TV나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그 교수님을 저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교수님을 보고 이렇게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배우고 공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석사 과정을 하면서 인맥을 많이 넓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저는 그때 이제 공인중개업을 이제 막 했던 그런 시기다 보니까 그 당시는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시기였고 석사 과정을 밟으면서 많은 분들, 뭐 은행권에 계시는 분들, 공사에 계시는 분들, 많은 분들 만나니까 인맥이 굉장히 많이 넓혀졌습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석사를 마치고 우리 강정기도 교수님에게 박사 과정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박사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를 밟고 나서 강정 교수님께서 많은 곳에 이렇게 강의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현재 동의대학교 부동산 대학원 겸임 교수와 그다음에 부동산 금융자산 경영학과 겸임 교수도 하면서 그다음에 부산 대학교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강의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부동산 석사 박사를 동의대 하면서 강정규 원장님을 만나서 제 인생에서 좀 많은 이런 변화가 있었던 게 제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 동의대학교는 아마 그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많은 과목, 부동산 관련된 이런 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우리 학사과정, 그래서 부작과라고 하는데 부동산 금융자산 경영학과 토요일마다 하루 이렇게 오셔가지고 4년을 다니면 부동산 학사 졸업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졸업증도 받고, 그 다음에 부동산 대학원이라는 곳을 또 신설해가지고, 우리 원장님이신, 강정규 원장님께서 또 석사과정을 지도하고 계시니까, 그 석사도 마치면 또 박사과정도 연결돼서, 우리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종합 선물 세트가 다 이렇게 동의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수학을 하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책을 부동산 관련 책 2권하고 제 에세이 같은 이런 책 한 권, 그래서 총 3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는 우연히 또 이렇게 어떤 뭐 강의를 갔다가 책 출간하는 이런 어떤 분들이 또 만나가지고 그 책 출간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듣고 요 책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부동산 초보자들이 좀 접근할 수 있게 쉽게 좀 이렇게 편하게 쓴 이런 책을 써보자 해가지고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 책이고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제가 책을 써보니까 어떤 욕심이 나냐면 나도 좀 뭔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한번 돼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욕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지금 3번째 책을 쓰고 나서 또 4번째 책에 대한 계약을 이렇게 했다가 제가 도저히 지금은 제가 지금 책을 써봤자 우리 책을 보는 이런 독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취소하고 좀 더 경험을 쌓고 좀 나이가 좀 더 들었을 때 아니면 어느 정도 좀 더 경험을 쌓았을 때 책을 좀 쓰기 위해서 지금은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꿈이 부동산 관련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동산을 처음 접하게 되시는 분들에게 좀 기감이 될 수 있는 책, 요 책을 보면서 좀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그 책이 아마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어떤 출판 기념회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다음 큰 이런 홀에서 어떤 출판 기념 행사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 북항 제가 4, 5년 전부터 부산의 투자 유망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강의를 하면서 앞으로 부산에 투자를 한다면 앞으로 가장 발전하는 지역은 어디일까? 해운대와 수영구일까? 아니면 동래구와 남구일까?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부산에 앞으로 가장 저는 투자 유망한 지역은 저는 북항이라는 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몸소 체험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비전을 보면서 미래 가치를 보면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항에 지금도 많은 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북한의 이런 변화를 보면서 앞으로 부산이 나아갈 길, 또 부산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면서 나아갈 길은 저는 북한 재개발, 우리나라 최초의 항만 재개발이라고 하는 이 북항이 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항이 나중에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직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앞으로 또 2030년 엑스포까지 부산에서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 앞으로 요 북항은 정말 우리가 부산에서 내노라 하는 특히 뭐 오페라 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요트 클럽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램이라든지 뭐 트램을 통해서 시베이 파크선이라든지 이렇게 또 우리 저 시민공원역까지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뭐 드림 하버 시티, 그 다음에 오션 테라스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또 생활용 숙박시설, 멋진 이런 어떤 호텔형 이런 생활 숙박시설의 또 건립, 전체적인 이런 시각을 봤을 때 엄청난 호재. 우리 부산에 저 센텀시티가 천지개벽하면서 2000년 초반 때 바뀐 것처럼 2020년, 2030년은 센텀시티의 3배가 되는 이 북항에 저는 올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말이면 일요일이면 어떤 북한 쪽에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 뭐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많이 다니고 있고 또 거기서 또 커피도 마시고 또 뭐 점심도 먹고 이렇게 북한을 저래 탁 이렇게 밖에 멀리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으면 저는 마음이 그냥 이렇게 편안합니다. 편안하고 내 고향 부산에 이렇게 이런 멋진 곳이 있느냐, 이런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느냐, 그리고 밤에 그 야경에 그 부산항대교를 이렇게 쫙 바라보고 있으면 막 근심 걱정이 없고 막 너무 좋다. 내 고향 부산이 너무 나는 살기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저는 앞으로 북한이 변하는 만큼 저는 기대를 하고 또 북한에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에서는 저의 좀 뭐 소소하지만 이런 인생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뭐 살아온 인생도 있고 뭐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은 좀 약간 뭐 좀 경솔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동산 접하게 된 것들 그리고 지금 제가 또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박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